자, 다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딜러웨이의 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용 중에 좀 부실한 것 같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파일 준 거 잘 보면서 쌤한테 질문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갑니다. 딜러웨이의 창. 진짜 얘가 처음에 읽고 이걸 왜 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재밌긴 했습니다. 자, 가볼게. 자, 이게 선생님이 끝에 정리를 할 거야. 일단 첫 번째로 내용 정리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 정리할 때 얘는 좀 특이하게 먼저 주제부터 밝히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뭐냐면 이런 거야. 주제가 거짓이 뭐가 되는 거야? 진실이 되는, 거짓이 진실이 되는 현실을 뭐 하는 거다? 비판하는 거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한다. 납득됐나요? 오케이?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길어요. 자, 이야기를 마친 사내, 일단 사내가 나옵니다. 사내는 딜러웨이에 대해 아는 이야기를 다 했다는 식으로 손을 소들소들 흔들어 댔다라고 했어. 그리고는 나에게도 복사한 딜러웨이의 미지의 창을 한 장 주었다라고 했어. 자, 사내가 미지의 창을 건네줘. 근데 이 미지의 창이요. 사건, 전개, 매개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얘가 사건 전개의 매개체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미지의 창이라는 게 실상이 없어. 실상이. 근데 뭔가 다들 그냥 추앙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그냥 뭔가 존재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프린터로 카피한 것이라 해도 딜러웨이 작품이라고 하니 잘 보관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사내는 휘파람을 불면서 다시 스캐너에 정중하게 사진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없는 사진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는 그의 컴퓨터도 미지의 창을 분석하지 못했다라고 했어. 자, 미지의 창인데 잘 봐. 이게 분석이 안 된대.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분석이 안 된 이유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은 이거 원본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 원본이 없고 그냥 조작된 사진이야. AI한테 물어본 거야. 야, 딜러웨이의 창이 뭐야? 그러는데 딜러웨이의 창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이.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확대하면 할수록 입자가 커지는 바람에 그것은 먹장구름 같은 회색 괴물에 불과했다. 그래서 회색의 괴물. 자, 요게 지금 이퀄 뭐라고 봤냐면 회색의 괴물이거든. 그럼 자, 이게 뭘 상징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실체가 없는 거짓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상이야, 허상. 납득했어? 그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사내는 나에게 이 사진을 해독하려면 100만 달러어치가 넘는 장비가 필요하겠다고 시시껄렁하게 웃으면서 말했다라고 했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사내가 이 자신의 거짓말을 좀 숨기기 위해서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약간 너스를 떠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봐봐. 조작된 사진이라는 소리거든? 이거 누가 조작했을까? 이거 사내가 조작해요. 사내가 조작해. 그래서요. 뭔가 대단한 작품인 양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라예요, 구라. 모나리자인데 눈썹이 있거나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아, 참, 그리고 델러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했어. 워낙 말을 아낀 사람이라서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몇 마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창은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기이다. 만일 창이 없다면 사각의 벽 속에 갇혀 있는 진실을 어찌 구해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했어. 그러면 봐봐. 딜러웨이예요. 이 딜러웨이가 언급한 게 있는데 그거를 바이 사내가 했어. 이것도 구라의 확률이 높은데요.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런 말이야. 사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이라는 게 이걸 뭐다? 진실을 엿보는 혹은 진실을 보게끔 하는 통로다. 그렇게 본다는 소리야. 죄송합니다. 아, 이거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그의 창을 사진기에 있는 뷰파인 통해서 본다.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라고 했어. 이해했어? 자, 그러면 그때 나가 1인칭이 아니라 여기 사내잖아? 사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거를 사진을 통해서 본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했어? 사진을 통해서 진실을 포착한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근데 이런 예술적 견해가 뭐냐면 이 진실을 포착한다가 누구의 말이다? 사내의 말이라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딜러웨이가 했던 말이라고 한다면은 창에 대해서 딜러웨이의 예술관을 좀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내가 볼 땐 바이 사내예요. 읽어본 결과. 왜? 딜러웨이라는 사람이 없어. 이게 허상이라니까, 허상. 딜러웨이 창의도 개소리예요. 없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이 그냥 어떻게 돌고 도는 거지. 근데 그걸 차용을 해서 사내는 사진을 통해서 진실을 포착해야 한다. 이런 가치관을 지녔다는 거야. 예술적 가치관을. 아시겠죠? 사내는 다시 허공에 대고 팔을 가볍게 흔든 뒤 모니터에 집중했다. 내가 사내에게서 복사한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은 상금보다도 신선한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밑줄. 얘는 뭔가 좀 내적 동기? 좀 내적으로 뭔가 좀 고양되는 뭔가 좀 동기가 좀 필요했나 봐. 나는 사내가 이사 온 후로 단 한 컷의 사진도 제대로 현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단 한 컷의 사진도 제대로 현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슬럼프야. 스멀스멀 오염되든 인화되는 인화질을 보면서 대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 뿐이었다. 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얘도 뭔가 사진과 관련된 일을 했나 봐. 나가 좀 뭔가 좌절감에 있었나 봐. 나가 무언가에 대한 좌절감에 좀 빠져 있었나 봐. 어떤 좌절감에 좀 빠져 있었냐면은 이 자기가 찍은 이 사진들 있지, 사진들이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라고 해서 요 활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돼요. 이해해서 회의감을 갖게 돼. 납득됐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사진에 찍힌 피사체나 동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무지 어떤 의미도 찾아지지 않는 것들 뿐이었다. 델러웨이는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 사각의 벽 속에 있는 진실을 엿본다고 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온통 거짓투성이었다. 이해했어? 그러면 나는요 거기 적힌 대로 얘기를 한다면 딜러웨이의 동경을 좀 나타내는 겁니다. 왜일까요? 나는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얘는 무언가 창을 통해서 진실을 바라보는 잖아. 그럼 나랑은 조금 다르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딜러웨이 예술작품과 나의 예술관과 좀 달라져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좀 동경할 수밖에 없겠지.
납득됐죠? 내가 찍으려는 의도는 고사하고 당시에 찍은 상황도 제대로 담겨지지 않다. 진실이나 실제 모습은 차라리 뷰파인더 밖에 있던 내가 찍으려고 마음 먹었던 그 순간뿐이었다. 한번 봐. 이 사진이라는 게 진실을 잘 담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본 거야.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나는 자극을 위해서라도 델러웨이의 사진을 해독하고 싶었다. 델러웨이. 델러웨이라 써서 미쳤네. 델러웨이. 그래서 델러웨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델러웨이에 대한 지식이 사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점이었다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델러웨이에 대해서 델러웨이가 아니라 하여튼 무슨 DC 요 인간 A라는 인간이라 할게. A라는 인간에 대해서 뭔가 지식을 탐구를 해봤는데 지식 탐구를 했을 때 다 동일한 잘 봐. 소수의 지식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왜? 저 사내가 얘기했던 것밖에 얘기하는 게 없거든. 이해했어?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뭔가 인물이 실제하지 않고 사내가 만들어낸 허구일 수 있다는 단서가 되죠. 갑니다. 중력품 주의. 델러웨이 기법을 활용한 방송과 영화가 제작되는 등 여름 내내 델러웨이 열풍이 이어졌고 나가 가끔 사내를 찾아가 델러웨이 이야기를 하면 사내는 우울한 표정을 하곤 했다. 왜요? 봐봐. 이 사내가 조작을 했잖아. 한마디면 이게 구라를 친 거야. 근데 구라가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커진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울한 표정을 지니는 것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이 산에 우울한 표정. 요거는 좀 별표 쳐놓자. 우울한 표정. 요건 조금만 별표 쳐놓을게요. 자, 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거짓으로 인해서 뭐가 가능했냐면 대중들이요 속았어요. 허위의식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그것을 만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 그런 거 아니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씁쓸한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죠? 그 정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진 기자재를 기증하러 사진 아카데미에 갔다가 델러웨이 사진을 보게 되고 이후 원장과 대화를 나눈다. 저는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 들었지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수강생에게 델러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냐고 오히려 되물어봤었죠. 왜요? 난 모르니까요. 그러면 혹시 델러웨이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날까 해서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봐봐. 혹시 그런 게 생각날까 해서요. 그럼 여전히 이 사람은 체면을 중시 여기는 거야. 그럼 봐봐. 이런 거지. 너가 델러웨이에 아카데믹 어떤 그 전시를 하려고 그래. 델러웨이가 누군지 몰라. 그럼 신빙성에 갈까? 안 가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정리를 하는데 델러웨이의 창이 뭐였더라?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체면을 중시 여기고요. 원장이에요. 원장. 그리고 무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강생에게 되물어보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좀 뭘 드러내냐면 지식인의 허례허식을 좀 드러냅니다. 이해됐니? 지식인의 허례허식.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더니 수강생이 델러웨이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밑줄. 그 뒤로 저도 델러웨이에 대해 연구를 했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강사들과 수강생 모두 델러웨이 중국에 빠졌어요.
허구 인물이에요. 델러웨이 증후군이라 이름 붙지만 하지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니 아마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이겠죠? 라고 했어. 그럼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연구하는 지식인들의 혹은 대중들의 허위의식과 맹목성을 비판적으로 좀 보여준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선생님 옆에 델러웨이 증후군을 써놨죠. 굳이 안 쓸게요. 그 별표.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정보나 가짜 정보에 맹신적으로 열광하고 가짜 뉴스에 열광한다는 거야. 그럼 되겠냐? 안 되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원장은 커피로 목을 축였다. 내가 혹시 델러웨이 사진을 구했냐고 물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어디 그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까지 구해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사진을 구한 것만은 두 손을 들겠다고 하더군요. 라고 했어. 왜요? 없다니까? 이해해서? 없어.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델러웨이 사진 기행을 떠나지요.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델러웨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없다니까?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워낙 비밀에 가려진 사람이라 구랍하다, 호주다, 미국이다 여러 사람만 난무하니까 델러웨이 사진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을 소수문해서 물어봤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디서 봤는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참 더러워서.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건지 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그 파트가 좀 얘기하는 게 되게 좀 크거든. 선생님이 진짜 되게 중요해서 별표 3개 해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 사회상이에요. 당시 사회상. 뭐냐면요. 좀 안다고 껄딱대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가상의 인물에 대한 기행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 가상 인물을 찾아가는 여행이야. 근데 제가 여기다 병신이라 쓰고 싶거든? 이해했어? 자, 뭐냐면 맹목적이고요. 좀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대중이 좀 맹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면모를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 이해해서 대중의 맹신. 납득됐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요즘 인터넷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뭐예요? 정보의 허구성. 납득되죠?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자, 그래서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짜 정보를 얻어 자신이 독점하냐?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야. 먼지 원. 델러웨이 증후군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델러웨이 강좌를 계산한 후 실기나 실수를 배우려는 사람보다 델러웨이에 관한 토론 수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야, 뭐가 실제가 없는데 그 실제를 뭔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탁상 공론적인 아무 뜻도 없는 대화만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으로 질문했던 수강생이 누구였는지 물었지만 원장은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나는 대신에 16기생들의 사진집이 있으면 한 권 줄 수 없냐고 물었고 원장은 흔쾌히 한 권을 캐비넷에서 꺼내주었대요. 나는 사진집을 받으면서 원장에게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 졸업생들 중에서 델러웨이 사진을 흉내내 찍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해했어? 참 나의 좀 구체적이고 좀 알고자 하는, 좀 궁금해해서 좀 확인해보고자 하는 좀 주체적 행동이긴 한데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없다니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델러웨이가 국내에 알려진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리고 딸은 작가주의 정신을 가진 학생들인데 모두 뻔하게 아는 델러웨이 기법을 따라해서 뭐 하겠어요? 광고나 영화면 몰라도 라고 했어. 거기 모두가 뻔히 아는 델러웨이 기법을 따라해서 뭐 하겠냐? 즉 델러웨이 기법이 허구인데 뭔가 자존심을 얘기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원장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거 반드시 좀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밑줄. 자, 그날 나는 2층 창이 보이는 어둠 속에서 앉아서 사내를 지켜보았대.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가진 사진첩을 펼쳤대요. 책 안에 숨겨진 지폐를 찾는 것처럼 빠른 동작으로 책장을 넘기던 나는 어느 한 사진에서 시선을 멈추었대요.
사내의 이름이 또박 박혀 있었고 또한 사내의 증명사진이 아래편에 붙어 있었대요. 그리고 사내의 증명사진 위에는 사내의 작품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델로웨이 작품으로 알려진 사진이었대요. 한 사내가 평범하게 웃고 있는 인물 사진이었고 사진 속 남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뭔가 분명히 비치고 있었대. 그래서 가끔은 제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내는 게 제 직업이죠. 좀 중요하죠? 순간 사내가 이사 온 날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내가 집들이 때 델로웨이 사진을 보면서 왜 그렇게 죽은 표정을 지었는지 그때야 내가 알 것 같아. 그래서 사내가 사진을 통해서 뭔가 진실을 포착하려고 했었어. 근데 현실의 벽이 느껴지지. 나처럼. 진실을 포착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조작을 하게 된 겁니다. 거짓을 조작하는 직업을 갖게 돼서 자신이 꾸며낸 허구의 인물에 대중이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현실. 이해했어? 그런 현실이 만들어진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 사내가 어떻게 생각해? 좀 우울해진 거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내도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요, 즉 과거에는요, 진실을 포착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이젠 사진을 통해서 진실 포착한다고 구라치고 있지. 뭐 때문에? 한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델러웨이라는 가상의 기법,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열광하고 있으니까 그 대중들의 허위의식에 환멸을 느끼고 조금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거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사내의 그림자가 오가는 2층의 창이 마치 사내가 말하는 컴퓨터 같았다. 없는 사실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는 커다란 컴퓨터. 참, 좀 곤란하죠. 여기 파트 정리까지 하면 우리 모의고사 파트는 끝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까지가 이제 1학년들을 위한 영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특정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 비문학을 좀 얘기를 할 거니까 모의고사를 보려고 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학 작품이요. 전체가 전부 다 선생님 생각할 땐 그래요. 다 약간 작품 선정이 조금 미흡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문학성이 없어요. 선생님 생각할 때 기존의 어떤 관습적인 어떤 그 패턴과 패러다임, 흐름이랑 좀 많이 멀어져 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냥 단순하게 너네한테 좀 약간 띠꺼운 질문 준 다음에 이해하기 빡세지 그냥 이렇게 만들기 위해 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4-1단원. 4-1단원 뭐냐면 비판적 읽기. 비판적 읽기. 그 비판적 읽기에 해당하는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 자, 첫 번째 파트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뭐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동물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 해당 파트입니다. 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한다. 한번 봐봐. 인간은요, 욕구가 존재해요. 어떻게 살고 싶어? 인간답게 살고 싶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려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 라고 했어. 그럼 인간은 욕구를 갖고 있는데 어떤 욕구를 갖고 있냐면요. 고통을 회피하고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사회적 동물이에요. 남과 어울려 살아가고 싶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동물도 마찬가지래요.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거 누구랑 똑같아? 동물이랑도 똑같대요. 저마다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자, 어디에서 공통점이야? 얘도 뭐가 존재한다? 기본적 욕구가 존재한다. 기본적 욕구, 세 개 뭘까요? 수면욕, 식욕, 성욕. 이 세 개입니다. 자, 선생님 좀 바꿔볼게. 수면욕. 잠을 자야 돼요. 안 자면 뒤져요. 자, 식욕. 안 먹으면 뒤져요. 성욕. 번식해야 돼요. 왜요? 유전자 자손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계속 가볼게. 이해했어?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그라미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이는 비일비재하다. 그럼 봐봐. 우리가 상황들을 보니까 요 인간이요 좀 특별하게 문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 어떤 문제 상황이 좀 있어? 이 인간이라는 작자들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인간 중심적이어서 이퀄 동물의 욕구를 돌보지 않아. 그래서 네, 선생님이 그냥 과격하게 쓸게. 학대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시작 한번 해볼게. 자, 날갯짓을 하며 높은 곳에 오르고 흙을 쪼고 싶은 닭을 공장식 축사를 위해 좁은 틀에 가둔대요. 자, 좁은 틀에 가둔다. 밑줄. 동물학대 케이스 첫 번째. 납득됐죠? 봐봐. 선생님 지금 너네한테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공통점을 언급을 하고 그냥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하고 거기다 더불어서 예시를 쓴다. 라는 어떤 논리 전개 방식을 선생님 다 붙여놨는데 이게 비문학이라서 또 1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지 않을까 해서 붙여놓긴 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요,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세요. 그럼 끝입니다. 자, 무리 생활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코끼리를 사람들의 관람을 위해 동물원의 울타리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 그러면 이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닭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어? 닭은 날갯짓을 하고 싶은데 날갯짓을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한다. 코끼리는 어떤 욕구 갖고 있어? 같이 좀 삼삼오오 모여서 지내고 싶어. 근데 혼자 따로 떼서 놓고 본다는 소리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러한 사례는 인간이 동물을 생명이 지닌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 봐봐. 동물 학대. 납득됐죠?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했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가 동물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런 거 좀 제기하는 것 같아. 어떤 걸 제기해? 첫 번째로는 얘네 물건이? 두 번째,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얘가 권리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가 찾아가야 될 건 뭐야? 얘가 물건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얘가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내용이 전개돼야 되지 않을까? 납득됐죠? 오케이? 다음 갑니다. 자,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파트는요. 동물이 권리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동물이 권리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를 해요. 갑니다.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부학적 구조와 진화론적 증거 등을 확인하면서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라고 했어. 자, 그 다음 가볼게. 여기서 동물이 있지. 이 동물이 뭘 갖고 있냐면 이러이러한 증거들. 그럼 그게 바탕이 되니까 뭐가 가능해졌냐면은 척추 동물이 고통을
고통을 느낄 거 아니야? 근데 고통을 느끼는 체계가 누구랑 똑같아? 이퀄 인간이라는 거야. 그럼 인간과 고통을 느끼는 체제가 똑같네? 인간 고통 회피하고 싶어. 동물도 욕구 가지고 있어. 동물도 그러면 고통 회피하고 싶어 하지. 그럼 인간과 동물이 뭐하다?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인간이 권리 가지면 동물도 권리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물과 인간이 감각을 느끼는 능력이 비슷한 것을 말해준다. 그럼 봐봐. 요걸 통해서 뭐가 가능해졌냐면은 인간과 누구랑? 동물이 같대. 무슨 범주에서? 감각하는 범주에서 같다는 걸 보여준다. 그럼 느끼는 게 같다는 소리지. 그럼 봐봐. 내가 그러면 안 되지만 강아지를 딱 때렸어. 그럼 강아지도 뭘 느껴? 아픔을 느껴. 누구처럼? 인간이 맞았을 때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꼭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볼 수 없기에 그 사람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맞죠?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봐봐. 야, 인간도요, 어떻게 하냐면요, 고통이라는 거 추론해요. 이해했어? 뭐로 추론해요? by 표정, 행동, 마지막으로 소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한단 말이야. 얘도 이거 다 하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계속 저거 다 한단 말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는 것을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 낼 텐데 이 새끼들 인간 중심적이어서 이걸 다 개무시하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거 강영욱 씨 보면 뒷목 잡고 쓰러져요.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동물 절대로 학대하면 안 돼요. 학대하는 새끼들 전부 다 똑같이 당해봐야 돼. 시방새들. 그럼 큰일 납니다. 진짜로. 그럼 안 돼요. 아시겠죠?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물이 권리가 있는 이유. 몇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거 정리해볼까? 동물이 권리를 가진 이유가 뭐야?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척추동물의 고통 체계가 인간과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랑 동물이랑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비슷하다는 소리거든? 심지어 인간도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추론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타인의 행동, 소리, 표정을 보고 고통을 추론하는 것처럼 동물도 행동, 표정, 소리가 인간이 내는 것과 같다면, 비슷하다면 걔도 똑같이 뭘 느낀다? 고통을 느낀다. 즉 고통을 느끼는 체계와 고통을 느꼈다는 걸 판단하는 요소가, 다시 고통을 느끼는 체계와 고통을 판단하게 되는 요소가 같기 때문에 동물도 뭘 가진다? 권리를 가진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로 가져갈까? 갑니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거 스탑하고 필기하세요. 받아들이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봐봐. 이건 좀 인간을 좀 비판하는 거야. 뭐라고 비판하냐면 차별을 한다는 거는 뭐랑 비슷하다? like 인종차별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뒤져야 한다 소리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가보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관행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다. 언제? 흑인 노예제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인종차별이 느껴진다는 게 이퀄 뭐라는 거야? 동물 학대와 비슷하다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요. 흑인 노예제도나 흑백 분리 정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그런 제도가 차별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든지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차별이다. 그럼 이제 사례들 얘기를 하죠. 피부색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인종차별에서는 바이 피부색이었는데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기준이 안 된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납득됐죠? 계속 가볼게. 자, 다음. 따라서 그것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다. 철조망으로 된 좁은 우리나 동물원에서 동물을 기르는 관행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인간이나 동물 중 어떤 종에 속하느냐는 그 대상이 고통을 느낀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을 구별하는 것은 차별이다 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동물학대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종이 다르다. 팩트지. 그죠? 인간 호랑이 종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팩트죠, 팩트. 야, 종이 같으면요, 우리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800kg씩 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종이 다르대요. 종이 다르대요. 팩트야, 팩트. 종이 달라서요, 고통을 판단하는 요소가 다르다. 피부색 때문에 인종이 다르다.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한다. 기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종이 다르니까 고통을 다르게 판단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고통을 느낀지 안 느낀지 좀 다르게 생각한다. 관심 없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즉, 얘가 차별에 뭐가 될 수 없다고? 기준이 안 된다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차별의 기준이 안 된다고. 납득됐어? 고통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고. 걔네가 생각하는 고통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랑 똑같다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이를 두고 철학자 피터 싱어는 인종차별주의에 빗댄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자기가 속한 인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종을 차별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했다라고 했어. 그 밑에 피터 싱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이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생활과 윤리에서 나온 파트거든. 선생님 그걸 넣어놨으니까 그거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즉 결론적으로 동물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즉 그 기준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가볼게. 마지막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 이는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라고 했어. 그럼 봐봐. 네 번째. 네 번째는 동물에게도 또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보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척추동물의 고통 체계가 인간이랑 똑같으니까 인간이랑 동물이랑 감각하는 게 비슷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동물이 느끼는 고통이 다르지 않다. 더불어서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추론하는 것처럼 동물의 표정과 행동이나 소리만 봐도 고통을 느낀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고.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이 다르다고 평가하는 것은 인종차별, 즉 피부색을 가지고 인종차별하는 거, 차별의 기준을 두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종이 다르다고 해서 고통이 다르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똑같다는 거죠. 즉 종이 달라서 종이 다르다가 차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소리겠죠. 납득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그럼 봐봐. 인정을 하는 게 약자를 위한
무슨 진보래요? 사회적 진보래요. 이 개 쇼킹하거든? 사회적 진보래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왜요? 계속 같다고 얘기하잖아.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저서에서 1970년대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이후 동물 확대권에서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 궤적과 함께 동그라미 성차별, 아동학대, 인종혐오 범죄 등이 함께 줄어들고 있음을 방대한 자료와 함께 보여주고 있었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물 권리 인정해준다? 이퀄 뭐라는 거야? 인간의 사회도 진보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인간의 차별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를 통해 폭력과 야만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무슨 말이냐면 너 만약에 동물을 존중해 주잖아? 그러면 반사적으로 모두 존중하는 거랑 똑같다고? 누구 존중하는 거랑 똑같다고? 누구? 인간을 존중하는 거랑 흡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간 존중과 흡사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납득됐죠? 오케이? 자, 다음 가볼게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알면서 이를 외면하는 사회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 그냥 좀 종적으로 다른 생명 결론이야. 다른 생명의 고통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라 다른 생명의 고통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여성들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알면서 외면하지 않는 사회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납득됐죠?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약자를 다루는 태도가 한 인간의 인성, 더 나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도 드러냄을 강조하였다라고 했어. 즉 국가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의 권리를 인정해야 돼?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한 인간의 인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결정하니까 약자인 누구? 동물도 좀 보호하자. 말 못하는 짐승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다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은 인간과 다르므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한 거 싹 지우고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요. 이제는요,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 반박하는 입장인 것 같아. 그치? 지문이 이렇게 하면 끝나면 재미가 없지. 반박도 나와야지. 이해했어?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지금 전부 다 뭐로 좀 볼 수 있냐면, 고통을 잘 느낀다. 그리고 고통 느끼는 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해 주는 게 사회적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 자, 5번째는요. 누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주장. 그리고 이 주장을 이대로 냅두면 돼? 안 되지. 이거에 대해서 뭐 할 거야? 이제 반박할 거예요. 반박할 겁니다. 납득됐나요? 갑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과 인간이 다르므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했어. 인간과 동물과 다르다. 뭐에 따른 제시일까? 종이 다르다는 거야. 벌써부터 깔 때 나왔지? 종이 다르다는 거.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이유다. 자, 근거 가보자. 자, 선생님이 좀 써볼게요. 완전 색깔별로만 해야겠다.
자, 인간과 누군 다르다? 동물은 다르다. 왜요? 근전 기업에 뭐가 깔려 있어? 인간이 유일하게 뭘 가능하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합니다. 누구랑 다르게? 동물이랑 다르게. 그러나 인간 중에서도 갓난아이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자, 이제 뭐 나타난 거야? 반박합니다. 반박에 뭘 나타냈어? 갓난아기. 봐봐. 이성적으로 사고가 안 돼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해요? 안 돼요.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갓난아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종에 속하므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인종차별과 같은 논리이다 라고 했어. 즉, 종 때문에 그렇게 기준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즉, 이성적 사고와 언어를 인간과 동물의 차이로 인식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기준을 설정한 거다 라는 소리겠죠. 자, 나와 같은 인간인데 라는 태도는 나와 같은 인종인데 라는 태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됐나요? 오케이? 한 방에 딱 반박했지? 진짜 반박 잘한 거예요. 끝이잖아. 이성적 언어 사용해서 인간과 동물 다르면서 이거 인간이잖아. 근데 이러잖아요. 그럼 다르다 보면 돼? 그럼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마치 종이 다르다가 기준이 안 되는 것처럼. 나도 됐니? 무슨 말인지? 자, 다음 가보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랬을 때 여섯 번째는 좀 어떻게 보면 좋겠냐면은 내가 좀 의미적으로 그냥 나눈 거야. 동물 권리 의 의미 여기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 이렇게 좀 귀결하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나요? 자, 가볼게.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대요.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대.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라고 했어. 자, 어떤 뉘앙스냐면 동물한테 뭘 인정해야 돼?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동물에게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야. 자, 혹시나 너네가 착각할까 봐. 완전히 인간과 동일은 절대로 아니야. 완전히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비슷하다고, 흡사하다고.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는 이유로 까지 말라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다고 개한테, 강아지 말고 개한테 투표권 줄 거야? 개소리잖아. 왈왈? 됐죠? 자, 그것은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하니까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는 안 하지만 이성적 사고와 언어를 사용하니까 동물은 우리랑 다르고 고통을 줘도 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들이 주장하는 건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자, 동물의 본능 존중하자. 무슨 말이냐면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자. 고통이 올 것 같으면 고통 주지 말고 먹어야 하는 걸 뺏지 말고 기본적인 요건을 좀 존중하자고. 아시겠죠? 동물에 대한 인간의 관행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고 좁은 우리에서 동물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 안 되죠. 왜?
자유를 뺏었잖아. 돌아다니고 싶으면 권리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야생동물의 타고난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기르는 동물은 화장품이나 세제 따위를 만들기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이 그런 관행이다. 그러지 말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예시들을 주르륵 열거를 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너도 혹시 그러지 않았니? 라고 반성을 좀 이끌어내는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인 것처럼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게 존중하는 것. 즉, 이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자 하고 내용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혹시나 다른 영상이 있으면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